혹시 요즘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지 않으신가요? 밤에 잠을 설치고 뒤척이는 날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미 그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고위험군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뚜렷하고 무서운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복잡한 병원 검사나 비싼 장비 없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두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성인 455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와 움직임, 그리고 수면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활 반경이 소름 돋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일주일 이동 반경이 80km 이상인 반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이동 반경이 25km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물며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집 안에만 갇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곧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가벼운 우울감으로 시작했던 증상이 결국 치매와 같은 심각한 뇌 질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낮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군의 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고위험군은 밤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수없이 뒤척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깨는 시간이 매일 달랐고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와 독소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 독소가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다시 불면증을 유발하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마음의 병을 알아내기 위해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긴 시간 동안 복잡한 설문지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우울한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피노타이핑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계와 위치 정보 시스템이 여러분의 걸음걸이, 이동거리, 심지어 밤새 침대 위에서 얼마나 뒤척였는지까지 모두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매일 기분을 묻는 아주 짧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더해지면 기계학습 모델이 무려 86%의 놀라운 정확도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이 깊어져 일상이 망가지기 전에 스마트폰이 먼저 당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외롭게 고통받기 전에 기술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스마트폰이 나를 지켜보고 불안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30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시간에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눈에 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수면의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누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것은 뇌를 더욱 각성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일정하게 맞추고 낮에 몸을 움직여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지도록 생체 리듬을 되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넓은 반경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장을 보러 가고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누워있는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따뜻한 목소리를 나누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결코 혼자서 앓고 숨겨야 할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이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세요.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현관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